저는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저는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었겠죠. 다행히도 저는 실수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결혼을 잘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정말 힘든 시댁살이를 했습니다. 다들 요즘 시대에 무슨 시댁살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시댁이 워낙 별나서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예물은 뭐 할지, 결혼식은 어떻게 올릴지 등등 다 시어머니가 정해주셨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식탁을 엎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고집도 강하시고 성격도 더러우세요. 그런 집에 시집을 간 저는 결혼 생활도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마법의 날을 직접 다 체크를 하셨고, 배란일이 되면 저와 남편을 불러 오늘 아이를 가지거라 라며 집을 비워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시어머니의 손바닥에 있었고 저와 남편에게 항상 명령하셨죠. 시어머니가 정해준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아이를 가져야 했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이 인생을 벗어나고 싶었죠.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싫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잘못 들었냐며 다시 말해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해준 날짜,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랑 아이를 갖기도 싫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거지 어머니의 가정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제가 하기 싫은 건 앞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기억이에요. 정말 볼이 붉게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계집애가 어른한테 대들어?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도저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를 위로해줌과 동시에 시어머니를 맡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놀이터에 앉아 먼 산만 바라봤죠. 한숨만 푹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이 저를 찾아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앉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도저히 어머니랑 못 살겠어.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엄청 놀라했고 이혼만은 안 된다며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고 정이 다 털렸어요. 다시는 시어머니를 뵙고 싶지도 않았고 당장 그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저 없이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남편의 입장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차렸고 어른들이 밥을 다 드시고 나서 남은 음식들로 밥을 먹었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늘 해왔던 일이지만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예민한 건지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않으니 얼굴을 맞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울며 말했어요. 이 집에 시집을 오고 나서 너무 불행했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몰래 야반도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는 팥뿌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팥뿌리를 들고 저에게 돌진하려는 시어머니를 막고 있는 건 남편이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욕설을 했습니다. 네가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넌 절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 나가도 죽어서 나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넌 절대 우리 집에서 못 나가. 이 말을 하며 무섭게 저에게 오려고 하고 있었고, 남편은 팥뿌리를 든 시어머니를 막은 채 저보고 당장 도망치라고 했어요. 여보, 빨리 짐 들고 도망쳐. 다신 여기 오지 마. 저는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조금밖에 싸지 못한 짐들을 들고 겨우겨우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혀 쓰러질 때까지 뛰었어요. 뒤에서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쫓아오지 않을까 싶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터미널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었고, 첫 차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이곳과 가장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댁을 찾아가지 않았죠. 어딘지도 모르는 외딴 곳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일만 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헛구역질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입덧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혹시나 싶어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정말로 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왜 이제서야 왔냐고 말을 했죠. 제가 한동안 배가 많이 나온 건 알고 있었지만 그저 살이 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이 사실을 전 남편한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제가 임신한 사실을 시어머니가 아신다면 찾아올 것이 뻔했기에 무서워서 꼭꼭 숨겼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 착하고 순했어요. 다른 아기들에 비해 전혀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아이를 등에 메고 일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이니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양육비도 일절 받지 않았기에 하루에 일도 2개나 뛰어야 했죠. 저는 아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자라길 원했고, 아빠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에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일만 했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한테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아들한테 쓰거나 아니면 저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돈이 점점 쌓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저는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살고 있던 동네에서 저의 요리 실력을 아는 사람들이 가게를 차리라고 하도 말을 해서 차렸어요. 낮에는 식당이었고 밤에는 술집이어서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저의 요리 실력이 입소문을 타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왔죠. 이제 아들과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뭐야? 나도 아빠 가지고 싶어. 이 말을 저에게 하는데 순간 가슴에 무언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항상 생각은 해봤지만 결론은 짓지 못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저는 아들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아빠가 가지고 싶다고 했고 아빠를 달라고 보챘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뭘 가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때를 쓰니 아빠가 많이 가지고 싶구나 싶었어요. 오늘 내 친구 민수는 주말에 아빠랑 같이 축구했대. 나도 아빠랑 축구할래. 나도 아빠 줘, 아빠. 아들이 하루에 한 번은 아빠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고 난 새벽 혼자 몰래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자신이 원해서 아빠가 없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이맘때쯤 저와 아들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5년 뒤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와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손님 자리에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얼굴을 보는데 저는 그만 음식을 얻고 말았습니다. 잘 지냈어? 저에게 다정히 말하는 전 남편의 얼굴을 5년 만에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과거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했던 것이고 다시 그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당신 생각이 났어. 나도 참 불효자지. 당신 붙잡을 생각만 5년 동안 했어. 그리고 당신 주위 사람들한테 묻고 물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저에게 말을 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찾아온 전 남편을 보고 설렜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혼을 한 이유는 오로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아들이 엄마! 하며 저에게 뛰어와 안겼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을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전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아들을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고 전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애 맞아. 여기로 와서 나도 몇 달 뒤에 알았어. 근데 애한테 티는 안 냈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제 말에 전 남편은 엄청나게 놀라했고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합치자. 아들이랑 같이 셋이서 오순도순 살자. 해맑게 웃으며 저를 쳐다보는데 많이 떨렸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제 눈앞에 나타난 이 사람을 과연 믿어도 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식당으로 와서 저에게 애정 공세를 했어요.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이 정도면 받아주라고 난리를 칠 정도였죠. 저는 솔직히 계속 튕겼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을 정말로 믿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해도 전 남편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꽃도 사오고 먹을 것도 사오면서 저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아들한테도 장난감도 사주며 아빠 행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 왔어요. 그건 저희 지역과 멀리 있어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은 가야 하는 맛집인데 그걸 포장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 라고 했죠.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아들도 거의 전 남편 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토록 원했던 주말에 축구도 하며 보냈습니다. 아들이 전 남편을 더 좋아했죠. 아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거의 합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좋아했고 집도 거의 동거 수준으로 살았거든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누군가 저에게 익명으로 퀵을 보냈어요. 저는 누가 보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사진인가 싶었는데 사진 뒷장에는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한 여자가 받았습니다. 사진 잘 받았죠? 그거 당신 전 남편이랑 저 사이에 생긴 아이예요. 당신 전 남편? 너무 믿지 마요. 착한 가면에 속아서 섣부른 판단하지 말라고 보낸 거예요. 대체 누구시죠?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말을 하자 상대 여자가 깔깔 웃더라고요.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렇게 진실 확인하고 싶으면 나랑 만나보던가. 그 여자와 저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고 저는 전 남편과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꽃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냅다 던졌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제 태도를 보고 이해하지 못했죠. 당신, 솔직히 말해.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당신밖에 없어. 제 말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전 남편은 일어났고 저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지. 저를 의심하는 전 남편을 보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너무 결백했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내쫓았어요. 정말 억울했고 속상했습니다. 전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의심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일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 싶었죠. 다음날 저는 그 여자가 말한 장소로 갔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자기가 저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곳에서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제 전 남편에 대해 슬슬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람 저희 가게 단골이었어요. 와이프랑 이혼했다며 몇백만 원짜리 술도 막 사주고 여자들한테 돈도 펑펑 쓰고 내가 그 사람 확 잡아서 임신했잖아. 돈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 그 여자는 저에게 제 전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둘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다정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 합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전 남편과 결혼할 거라고 말이죠.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이 여자의 말이 맞다면 그 사실을 숨긴 채 저에게 재결합하자는 공세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한테 뻔뻔하게 말을 하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어디서 어린 계시배가 이래라 저래라요? 그 새끼가 돈이 많다고? 웃기지 마. 그거 다 지네 엄마 사망보험금이야. 이제 돈 펑펑 써서 없을걸? 너도 잘 선택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 같은 걸 그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했을 것 같아?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저와 그 여자를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전 남편이 들어왔죠. 저희 둘이 같이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겨우 억눌렀던 화가 다시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를 두고 저한테 와서 다친 데는 없냐고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뜸 저는 그 사람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전 남편은 그걸 들고 뭐냐는 식으로 말했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술집 여자가 말했죠. 오빠, 나 기억 안 나? 나 핑키. 우리 그때 좋은 시간 보냈잖아. 오빠가 나 몇백만 원짜리 양주 먹여서 술 완전 취했을 때. 이 초음파 내 뱃속에 있는 아기 사진이야. 오빠랑 내 아기. 전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고 그 술집 여자는 아까 저에게 보여줬던 모텔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을 전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니 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들은 한숨을 쉬어댔고 저는 팔짱을 낀 채 재밌다는 듯 그들의 싸움을 관람했어요. 경찰이 전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니 정말 저와 이혼을 하자마자 이곳저곳 유흥업소를 다녔더군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들을 술값으로 다 써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돈이 없어서 말입니다. 저한테 온갖 공세를 다하고 합치면 저의 재산을 먹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한테 흔들린 제 자신도 너무 싫었어요. 이런 과거가 있으면서 저를 의심하다뇨? 너무 양심 없지 않나요?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서를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정말 재결합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아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잠시 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이제 그 아저씨 안 온다고 말을 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최대한 빨리 아들이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을 잊길 바랬어요. 술집 여자와 전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큰 폭풍이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아들과 둘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일이 있고 거의 1년 뒤쯤에요. 거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전 남편은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술집 여자가 임신한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래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많은 남자들 중에서 전 남편이 제일 돈 많고 멍청해 보여서 그냥 애 아빠라고 물고 늘어진 거래요. 그런데 이제 돈도 없고 자기 애가 아닌 것까지 알았으니 두 사람은 불행하겠죠. 전화기에 대고 실컷 비웃어줬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깔깔대며 웃었네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일상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냥 제가 잠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이젠 한눈 팔지 않고 아들한테만 오로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결혼할 배우자 잘 선택하시길 바래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